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사회문화 총평 시간입니다. 저는 박보미입니다. 여러분들을 2학년 학생들을 학력평가 해설할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문득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문화는 그냥 이렇게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풀면 풀릴 줄 알았는데 등급 엄청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푸념하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2학년에 사회문화가 없는데 애들이 사회문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할 거 미리 해봐야지 라고 해서 막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풀릴 줄 알았는데 다 틀렸다고 막 그럽니다. 맞아요. 네, 개념이 진짜 개념 바탕되지 않은 문제는 출제될 수 없고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수능이 구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6월도 마찬가지였고 9월, 11월 이런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이 전범위가 되면서 1단원 제일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알 것 같은데 실수해서 틀리고 오늘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점검하고 이해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표분석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 나오길 그렇게 간절히 바랬으나 마지막 문제로 표분석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쉽게 풀면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선지 한 2개 정도는 고3 과정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일반표 문제를 자꾸 연습해보고 그 정도 문제를 할 수 있으면 사회문화 도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3단원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3단원까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를 볼 건데요. 1단원에 7문제, 2단원에 6문제, 그리고 3단원에 7문제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렇고요. 그러면 1단원에 7문제 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쫙 볼게요. 이 모의고사를 공부를 한 경우 내신보다 그래도 모의고사가 더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짐작할 수 있고 짐작하는 그 범위에서 반드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문제 나올 줄 알았죠? 예,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문제도 역시 수능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능에 그대로 출제돼도 될 만큼 나왔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쉽게 나온 편입니다. 고3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 오늘 나온 문제의 제시문 정도는 몇 번 점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너무나 평이하게 나온 편이고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이 나왔죠. 이게 고2 문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3에게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물론 평가원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고2 과정에서 출제되는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오히려 이거는 고3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이거 풀어라 라고 하면 고3 학생들이 더 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회조사과정 5번 문제였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의 조작조정이 찾고 그런 문제.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고3에서는 이거보단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2단원에서 모두 6문제가 되고요. 수능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학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 사회와 지위, 역할에 대한 그 문제이고요. 사회학 기간의 유형, 사회학 기간을 따로 떼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고2의 출제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 사회 실제로는 사회 명목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 제가 별표 친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특히 일탈이론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제시문들에 보면 각각의 일탈이론의 키워드들이 막 하나의 제시문에 막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헷갈리게 했던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3학년이 돼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해 놓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나왔고요. 이것도 2학년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3학년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러면 3단원 보겠습니다. 3단원 여러분 어려웠을 겁니다. 3단원 전체적으로 이 문화 파트는 실제 사례, 파스타 사례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문화의 속성이나 또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속성, 제시문에서 공유성 찾기는 어려웠는데 문제 푸는 팁 알려드리자면 선지 먼저
던져보면 매우 쉽긴 합니다만 제시문에서 속성 찾는 거 고3 문제 유형입니다. 문화이해의 태도는 쉽게 나왔고요. 문화를 보는 관점, 총비상 해서 나왔던 부분들 이것도 학생들이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못 찾아서 문제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위문화, 반문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별표에 놨습니다. 고3에도 매번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대중매체의 유형은 그동안 매우 잘 나왔었는데 올해는 고3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아무튼 나왔고 표분석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분석 문제 해설까지 잘 봐주시고 고3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무엇인지도 잘 체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면 뭐하니 제가 최근에 아주 자주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감히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수험생의 마음가짐 마인드 그리고 애티튜드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조금 헐거워졌던 마음이 있다면 지금 9월 모의평가, 학력평가를 계기로 마음 확 다 잡고 이제 곧 수험생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문화 문제도 점검하시고 국영수 문제도 잘 점검하시고 보고 또 보고 실력을 키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저는 20번 문제까지 열심히 여러분 해설해 드릴 거예요. 네, 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